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뒤 맞이하는 은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오면 어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모아온 퇴직연금, 즉 400일 K나 개인 은퇴계좌 IRA, 그리고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둔 현금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평생의 후회를 남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어떤 돈을 먼저 꺼내 쓰느냐, 그 인출 순서를 아무런 계획 없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순서 하나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몇 배로 불어나고 소중한 은퇴 자금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평생 일궈온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귀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했던 김 선생님은 가장 먼저 400일 K 계좌에 손을 댔습니다. 마침 주식시장이 좋아 수익이 났을 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400일 K에서 꺼낸 돈은 전액 그 해의 소득으로 잡혔고 그 결과 엄청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높아지자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행동이 세금과 보험료라는 두 개의 폭탄을 동시에 터뜨린 셈입니다. 나중에야 세무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버지니아에 사는 이정희 선생님 부부입니다. 두 분은 은퇴 후에도 IRA 계좌는 그대로 두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현금 예금부터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미래에 더 큰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현금을 쓰는 동안 IRA 계좌의 투자 수익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의무 인출 시기가 되자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돈을 한 번에 인출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을 매기는 소득 구간이 수직으로 상승했고 역시나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은퇴 초기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낮은 소득 구간에서 IRA를 매년 조금씩 나누어 꺼냈더라면 결코 겪지 않았을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카고에 사는 박성자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직후 수익이 많이 난 주식형 IRA에서 돈을 인출해 낡은 집을 수리했습니다. 당장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해 연말 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인출금 때문에 소득이 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일부 세금 공제 혜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 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년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이 연금에까지 세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빠져나가자 실제 손에 쥐는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큰 돈 들여 수리한 집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전략 없는 인출이 평생 모은 자산을 얼마나 빨리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단순히 많이 모았다고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계좌에서 언제, 얼마를 꺼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은퇴 생활의 질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정하면 첫째, 소득세 구간이 급등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둘째, 소득에 연동되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셋째, 사회보장연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세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은퇴자금은 그 종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401k나 전통적 IRA처럼 돈을 넣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는 나중에 꺼낼 때 전액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반면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한 일반 예금 계좌나 세금을 미리 내고 투자하는 로스 IRA 계좌에서 꺼낸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을 어떻게 조합해 쓰느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과세 대상인 401k를 먼저 왕창 꺼냈으면 그해 소득이 급증하며 세금 폭탄을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전하다고 현금만 먼저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만 남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은퇴자들은 어떻게 돈을 인출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평탄화 전략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는 해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런 해에는 세금이 0원이겠지만 401k나 IRA 계좌는 계속 불어나 나중에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현명한 방법은 은퇴 초반, 아직 소득이 적을 때 일부러 401k나 IRA에서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낮은 세율 구간까지만 매년 조금씩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세금 부담을 현재로 분산시켜 전체적인 세금 총액을 줄이고 나중에 의무적으로 거액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과세 자산은 전략적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세금이 없는 로스 IRA나 현금성 자산은 아껴두었다가 집수리, 자동차 교체, 갑작스러운 의료비처럼 큰 지출이 필요한 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큰 지출이 필요한 해의 과세 계좌인 401k를 꺼낸다면 소득이 급증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로스 IRA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필요한 목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2년 후의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올해 당신이 얼마를 인출했느냐가 2년 뒤의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획 없이 큰 돈을 꺼냈다가 2년 뒤에 갑자기 오른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퇴자금 인출 계획은 혼자서 세우기 어렵습니다. 현재 필요한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세금과 각종 비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사나 재정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매년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인출 순서와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인출 순서를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방식에서 매년 세금을 조율하며 전략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때 당신의 은퇴 생활은 훨씬 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모으는 지혜를 넘어 쓰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